당뇨, 콜레스테롤 조절에 대한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야채, 전곡, 견과류를 제가 많이 소개했을 겁니다. 그런데 건강 유튜브 중에서 야채, 전곡, 견과류가 마치 독이 잔뜩 든 음식이며 포화지방이나 고기가 지상 최고의 음식이다라는 내용이 많이 퍼지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결론은 아니요.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에요.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 저는 절대 비건,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식물성 식품들이 건강을 위협하는 적으로 되는 것도 매우 매우 반대합니다. 글루텐 프리, 식물성 대체육, 당이 듬뿍 들어간 현미 브레이크, 이런 가공식품이 아닌 천연 재료로서의 식물성 음식은 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채, 전곡, 견과류, 그리고 콩 종류가 정말 건강에 적인지 앞으로 시리즈를 연재할 거예요. 여기서 잠깐 의학적인 근거를 들 때 수준 높은 것을 들어야 한다는 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의학 유튜버의 말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를 판별할 줄 알면 좋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정보의 홍수 시대니까요. 실험실 연구와 동물 실험 연구는 세포나 쥐, 토끼를 가지고 실험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측하고 기전을 추측할 수 있긴 하죠. 예를 들어 신약 개발할 때나 어떤 성분의 영향을 보는 거죠. 하지만 세포, 동물 실험 결과는 그대로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근거 피라미드 저 꼭대기로 올라가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실험 결과가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야채에 들어있는 옥살산, 렉틴, 피트산 혹은 농약이 정말 여러 병을 일으키는지, 정말 독약처럼 작용해서 수명을 짧게 하는지는 근거 수준이 높은 연구에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야채를 즐겨서 신장이 망가졌다. 이건 환자 증례 보고, 즉 한 가지 사례입니다. 사례가 모이면 의미가 있고 당연히 증례 보고는 관찰 연구나 임상 시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례 보고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서는 근거 수준이 가장 낮은 것입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하지만 집단 수준에서 바라본 것과 개인 하나에 그친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의학 연구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다큐멘터리나 전문가의 의견 또한 근거 수준이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 사망 위험, 즉 수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봅시다. 독일 하인리히 하이네 대학교 연구팀이 전 세계 코호트 연구들, 관찰 연구 중에서는 가장 근거 수준이 높은 연구들이죠. 다 모아서 멘타 분석을 했어요. 출판 연도는 2017년이고 음식을 12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관심의 대상부터 보시죠. 전곡은 하루 100g 먹으면 20% 이상 수명을 늘려주네요. 하루 50g만 되어도 효과가 꽤 있습니다. 야채는 하루 200g 섭취를 추천드립니다. 2배인 400g이나 3배인 600g이나 수명 연장 효과가 똑같아요. 견과류도 하루 20g만 챙기면 수명 연장 효과가 17%에 달합니다. 콩도 먹는 순간부터 수명 연장에 도움을 주는데요. 다만 하루 100g 먹어야 수명 연장 효과 10% 증가하니까 가성비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전곡, 야채, 견과류에 독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다면 수명을 연장해 줄 리가 없잖아요. 수명을 깎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2023년 최근에 메타 분석 하나를 보여드리죠. 동물성 음식을 식물성 음식으로 바꾸었을 때 일부분입니다. 심혈관 질환이나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코호트 관찰 연구들을 모은 것이고 저자들은 특정 단체로부터 후원받은 거 아닙니다. 참고로 고기는 하루 50g이 기준이고 전곡은 10에서 30g, 견과류는 10g, 콩은 50g 정도가 기준이에요. 먼저 심혈관 질환입니다. 가공육을 바꿀 때 견과류는 27% 감소, 콩은 23% 감소, 전곡은 36% 감소입니다. 계란을 견과류로 바꾸면 17% 심혈관병이 감소해요. 두 번째, 당뇨입니다. 신선육을 전곡으로 바꾸면 10% 감소하고요. 계란을 전곡이나 견과류로 바꾸면 당뇨가 18% 감소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명을 볼까요? 신선육 일부 대체로 견과류는 7% 수명 증가, 전곡은 4% 증가해요. 가공육을 견과류로 바꾸면 21% 수명이 증가합니다. 확실히
베이컨, 햄은 안 좋아요. 계란도 견과류로 대체하면 수명이 15% 증가하고 콩도 계란 대신 더 먹으면 10% 수명을 증가시켜 줍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식물성 식품과 동물성 식품은 1대1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식물성 음식만 먹자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식물성 음식이 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의해야 할 극단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리겠지만 싸구려 식물성 기름을 튀김용으로 쓴 가공식품들이나 현미 프레이크 같이 잡곡을 빙자한 설탕, 과당 듬뿍 든 시리얼을 먹는 것이 나쁜 것이지 순수한 야채, 견과류, 전곡을 안 먹는 것은 나를 도와줄 친구를 멀리 해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안티 뉴트리언트, 즉 다른 영양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 식물에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해로운 것일까? 리뷰 논문 제목부터 이렇습니다. 식물에 독이 정말 있기는 한 걸까? 자, 이번 시간에는 렉틴만 볼 건데요. 렉틴은 탄수화물 성분에 달라붙는 단백질인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물에도 있다고 하네요. 사실 강낭콩을 덜 익혀서 먹으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1970에서 80년대 영국과 2000년대 초반 중국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했죠. 두 경우 모두 콩을 날로 먹거나 물에 잠깐 불려 먹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발효하기, 끓이기, 고압 살균과 같은 전통적인 콩 준비 방식은 모두 렉틴 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식중독 안 걸리겠죠. 다만 대두와 강낭콩 같이 렉틴 콩류의 경우 끓이거나 고압 살균을 해야 렉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경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에서 렉틴이 풍부한 음식이 염증을 더 일으키고 장 투과성을 증가시킨다든지 또는 영양소 흡수 문제를 일으킨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아래 등급인 세포나 동물 실험의 결과를 가져다 붙이면 안 되겠죠. 다만 소화가 제대로 안 된 렉틴 성분이 몸 안에 들어가면 면역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렉틴에 대한 항체가 생기는 경우가 10명 중 1명까지 생길 수 있다는 연구도 있으니 조리 방법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죠. 끓는 물에 10분 정도 삶는다든지 발효 음식으로 콩을 먹는 등의 과정이 필요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독소라고 생각되는 것은 충분히 대처할 수 있고 이게 무서워서 식품 자체를 멀리하면 수천 종류의 파이토케미컬과 항산화 물질, 섬유질도 다 같이 멀어지는 겁니다. 전 세계 평균 식물성 식품 섭취량은 권장량보다 모자랍니다. 식물성 식품은 인체에 독이 아닙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다음 시간에는 옥살산을 중심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상식을 뒤집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조정은 필요하되 극단은 피하셔야 합니다. 살루스.